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 후기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너무 일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 일상이 평일에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주말에는 데이트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새로운 자극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세무대리인 3개월 후기 영상에 어떤 분이 이 영상 너무너무 좋다며 너무너무 도움이 되어서 시리즈로 제작해달라며 댓글을 쓰셨기에 세무대리인으로 6개월 동안 일해본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4월에서 7월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시기적인 순서대로 적어보면 4월에는 법인 부가세랑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5월에는 종합소득세, 6월에는 성실신고사업장 종합소득세랑 이제 개인사업자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 그리고 7월에는 부가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이 진짜 바빴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이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1월에서 3월분을 4월에, 4월에서 6월분을 7월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원천세랑 똑같이 다음 달 10일까지였는데 올해부터 31일까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10일까지 다 내버렸어요. 어차피 급여는 10일까지는 다 완료가 되니까 그냥 완료되면 즉시 지급명세서까지 같이 내버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일 자체는 쉬운데 문제는 4대 보험에서 생겨버리죠.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들 급여를 일용직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4대 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용직이라고 4대 보험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용직 직원들 중에서 이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4대 보험이 부과가 돼요. 뭐 한 달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무조건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경우에 이제 갑자기 4대 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따지시는 거죠. 일용직은 4대 보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직원들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냐, 막 그러시는 거죠. 그럼 이제 사장님들 달래 가면서 뭐 이러이러해서 나온 거다, 공단에서 고지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화내시다가 이제 좀 가라앉으시면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뭐 어려울 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종합소득세인데, 사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때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대부분 세무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거래처마다 법인세 때처럼 재무제표만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종소세는 이제 법인세처럼 막 통장 내역까지 맞추고 이러지 않으니까 한 거래처당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법인들처럼 재무제표가 깔끔하지는 않아서 이제 요청할 서류도 많고 확인할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번거로웠죠. 사실 어떻게 일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세무사님이 그때그때 요청하는 서류들 받고 내역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내년부터 만약 세무사님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시면 정말 일이 빡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는 종소세 때 신고 대리도 엄청 받거든요. 지금도 다 합쳐서 기장하는 개인 사업장이 120개 정도인데 이번에 세무사님이 그 외에 또 신고 대리를 100개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220개를 하셨다는 건데 그걸 나눠서 하게 되면은 정말 죽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가서 헤매지 않으려면 미리 공부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래도 종소세 때 신고 수수료로 돈 많이 버셨는지 상여금을 주시긴 했으니까 좋은 건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종소세 납부 기한이 8월 말까지로 늘어나서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 신고가 가능했는데 보통은 납부까지 5월 말이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된단 말이죠.
내년에 아주 휘몰아치겠구만. 그리고 이제 성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납부가 6월 말까지예요. 성실사업장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매출이 커가지고 소득이 아주 많은 곳들입니다. 저희는 치킨집들이 대부분 성실사업장이에요. 치킨집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오른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성실 사업장들은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랑 이제 종소세 때 차이가 뭐냐면 좀 더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거. 법인처럼 통장 내역 맞춰가지고 재무제표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번거롭습니다. 내역은 법인처럼 깔끔하지 않은데 이제 그걸 다 맞추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뭐 어찌저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소세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종소세로 5월에서 6월이 지나갔고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개인 사업장 사장님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를 했어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하고 이제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에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6월에서 7월에 소득총액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작년 소득이 반영이 되면서 7월쯤부터 보험료가 다시 정산되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혀있는 소득금액 그대로 EDI로 신고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업무이다. 자, 그리고 대망의 7월. 무지하게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7월 중반부터는 부가세 때문에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팀 언니한테 이제 엄청 바쁠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같은 건 이제 미리미리 10일에 다 제출을 해뒀는데도 와, 너무 바쁘더라고요. 4월은 법인만 하면 됐지만 7월은 개인까지 다 신고하는 거니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개인들은 1월에서 6월 막 6개월치를 신고하는 거니까 3개월마다 신고하는 법인들보다 내역도 너무 많고 매달 미리미리 스크래핑을 해놓고 정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왜 이렇게 많으며 조회해야 되는 것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총평을 말해보자면 부가세는 어려울 건 없는데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여러모로 짜증난다? 제가 맡은 거래처가 60개인데 부가세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7월 15일쯤부터거든요. 그때부터 6월분 이제 매입용 신용카드 내역이랑 뭐 이런 게 조회가 되니까 근데 납부가 7월 27일까지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신고를 해줘야지 사장님들이 27일까지 돈을 구해가지고 부가세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이 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시는 편이라 일찍부터 빡세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거래처 7개에서 8개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일을 빨리 하겠다고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나 카드 내역 이런 게 다 전자로 조회가 되는 곳이면 어차피 스크래핑만 하면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만 있는 개인 사업자는 진짜 손에 꼽아요. 뭐 매출 자료 중에서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다거나 이제 음식점들 경우에는 요즘 다 배달 대행 있으니까 또 배달 대행 홈페이지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부가세 매출 자료 다운받아서 매출 잡아줘야 되고 그건 말고 뭐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온라인 매출의 경우도 따로 조회해가지고 또 매출 잡아줘야 되고 이런 매출들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매출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 있는 업체들은 또 홈택스 카드 매출 내역이랑 단말기에서 잡힌 매출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단말기 회사에 하나하나 다 전화 돌려가면서 부가세 자료 보내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막 어디에 팩스 요청했고 안 했는지 막 까먹어서 다시 요청하고 서류는 마구 들어오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매출뿐이게요. 매입 자료도 문제가 있죠. 보통 이제 매입 중에서는 임대료를 종이세금 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누락이 되면은 사장님들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청을 해도 준다 하고 안 보내고 재촉해도 안 보내고
아니 대체 왜 안 보내는 거야? 매입이 적게 잡히면 세금이 더 커지니까 사장님들 손해인데 대체 왜? 이러다가 이제 자료 안 줘가지고 그냥 신고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 기한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매입 자료 발견했다고 하면 진짜 너무 골 때려. 그러면 수정 신고해야 되고 이제 매입 자료 누락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정 청구서랑 증명 서류 같은 것도 또 세무서에 보내야 돼가지고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깐깐하게 본단 말이야. 애초에 제때 자료를 줘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래서 사장님들이 자료를 늦게 주면 저도 일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업체 하다가 자료 안 주니까 이제 또 막혀가지고 또 다른 데 하다가 여기도 또 막히고 그럼 또 다른 거 깔짝 하다가 이런 식이니까 하나를 온전히 집중해서 마칠 수가 없어요. 아주 힘겨웠어요. 그래서 7월에는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끝내고 나서는 업체 중에서 한 군데 주민세 재산분 신고할 곳이 있어가지고 처리해줬어요. 이거는 뭐 그냥 위텍스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면적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라서 소 심플. 그리고 부가세 전에 이제 다 처리해놓은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심플. 이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4월이랑 똑같고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에서 6월에 지급한 내용만 잘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원천세 반기 신고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누락되는 지급 내역이 없는지 잘 확인하는 것 정도?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매달 급여가 확정되는 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크게 변화가 없는데 반기 신고하는 업체들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맞는데 그 외에 뭐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 내용 같은 게 안 알려준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알려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제출을 해야지 누락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7월을 하얗게 불태우고 빡센 상반기를 잘 살아남았습니다. 수고했다 내 자신. 뭐 그 사이사이에 또 원천세도 매달 하고 그러면서 4대 보험 때문에 속 시끄럽고 그랬는데 뭐 4대 보험은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 공단이랑 전화하면서 일 처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월에서 7월까지의 세무대리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뭔가 얘기하고 보니 화만 낸 것 같은데 뭐 상반기는 이랬답니다. 이제 여유로운 하반기 맞이했으니까 휴가도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모두 안녕. 인생 화이팅!